선거구 획정도 안 된 가운데 각 당은 선거체제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선거대책위 아래에 총선 기획단장의 정장선 전 의원, 정책공약단장의 이용섭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더 민주당이 총선 일정에 착착 접어들고 있는 건데요. 평택 출신 경기도 의원을 거쳐서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정 의원께서는 이번에 총선 기획단장을 맡으셨는데,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제 3선 의원을 지내셨는데 왜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벌써 한 달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당의 굉장히 상황이 좀 안 좋고, 또 주류 비주류 간에 계속 흔히 말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네. 있을 때, 네네. 정말 당이 이러다가는 망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 이제 통합행동이라는 것을 당내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예. 전현직 의원들로 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분열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거의 분당에 가까운 그 분열이 이루어지고 네. 하면서 뭐랄까 정치에 깊은 회의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네. 이렇게 출마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시간 좀 갖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고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던 상태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네네. 지금 그 의사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네네. 죄송하지만 나이가 60 안 되셨던가 그 정도니까 앞으로 정치를 더 하실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만두셨기에 또 특히 이제 평택이 지역구시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게 되는 거는 원유철 지금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하고 정장선 의원 간에 호흡을 맞춰서 평택에서 있었던 어떤 그 사태를 해결했던 게 신문에 사설까지도 났던 게 기억이 되거든요. 네네. 여든 야든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합치할 수 있었던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때 11시 장룡 사태가 그랬죠. 터졌을 때, 네. 그때 한 경험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정치가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저희 당 상황이 너무 이렇게 극도로 나빠지는데, 제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 좀 환멸도 많이 느끼고 해서 결정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 네. 생각은 변함이 없고, 또 제가 정치를 완전히 그냥 그만둔 건 아니지만은 네. 또 제가 또 우리 평택이나 또 우리 국가에서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는. 네. 근데 지금은 제 생각은 정치를 좀 벗어나서 네. 제가 좀 공부도 좀 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한 거에서 전혀 아쉬움이나 서운한 건 없습니다. 네. 요즘 이제 총선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1명, 2명쯤 생겨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상황이 총선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장선 전 의원은 그렇지 않으셔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통합행동에 관한 질문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장이 되셨는데 어떤 이유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 전 의원을 이 막중한 업무를 맡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어저께 갑자기 연락받았으니까는. 네. 아마 또 어저께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네. 제가 사무총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무총장을 했었고, 또, 이번에 선거에 나가지 않고 하니까는. 네.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아마 고려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기획단장이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선거 전체를 이제 총괄 기획하고 또 조직이라든가 경선 관리 등 정책 분야를 뺀 거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막중하고 승패가
그 갈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물론 이제 어제 발표됐기 때문에 아직 준비는 덜 되셨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어떤 방향에서 치러야 된다고 어떤 기조 위에서 어떤 기획 하에서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이제 어저께 통보를 받았고요. 네. 뭐 제가 아직 당을 떠난 지가 좀 꽤 돼서 당 상황을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기본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선거를 쭉 지금까지 치러온 선거를 거의 다 모든 선거에서 거의 완패하다시피 크게 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또 당이 좀 분열되는 그 아픔도 겪었고요. 네. 지금은 좀 수습되는 단계라 하지만은 지금 야당의 상황이 많이 안 좋고요. 네. 어쨌든 새누리당과 저희 당과의 그 정당 지지도도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필사직생의 각오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분열된 당의 아픔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이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저희 당을 왜 국민들이 그동안 외면을 해왔는지 네.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선뜻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냉철한 판단을 해서 네. 이 과감한 변화를 같이 모색하는 그러니까 이 단합과 과감한 변화를 같이 모색해야 되는 그런 기조 속에서 네. 저희 야당이 크게 변하고 있다, 크게 변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어렵고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네. 야당한테 맡겨도 이것을 수습해 갈 수 있다,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드리도록 네. 또 큰 변화도 같이 모색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네.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내서 정말 국민들이 신뢰를 다시 한번 네.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고 예. 싶습니다. 과감한 변화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고 그동안 몇 번의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점이 말하자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 당에 대한 변화의 요구 또 실망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고 아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제나 그 대외 환경이 워낙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네. 물론 저희 야당 쪽에서는 이 정부나 여당이 야당한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가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또 수술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경제 위기와 그다음에 내외 환경 위기를 정말 어떻게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 또 그걸 네.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수권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경제 문제나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야당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네. 그 여당의 안에 대해서 그냥 비판 정도, 비평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에서 큰 변모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것을 수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여기에서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람의 변화도 있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예.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네. 공식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변화와 함께 또 단합을 예. 같이 모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네. 과연 저희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그 과감한 변신 그리고 비판에 직면한 거 사람의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은 바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원샷법이나 한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일단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만약에 정장선 전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새 지도부가 네. 이 부분에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된지 얼마 안 돼서 논의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네. 다만 이제 지도부도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는 네.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선거법인데 선거법에 관해서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서 네.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말 국회가 네. 이건 뭐 입이 10개는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 유치하게 국회를 만드는 까지 상징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뭐 이제는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월 중으로 전부 처리가 될 테니까는 네. 선거법과 이런 법들이 같이 잘 처리되는 마지막 유정의미를 거두는 네.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만 18점 몇 %가 수출이 아주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비상 상황에 돌입을 했는데 여든 야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정말 과감한 선택,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새누리당과 비교했을 때 죄송합니다. 정책적으로 차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당이 어쨌든 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3년 성적처럼 초라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걸 마치 야당 때문에 이렇게 한 것처럼 책임을 전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차적 가장 책임은 여당에 있는 거고 정부한테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 운영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에서 냉철한 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자기 반성은 보이지 않고 자꾸 남한테 미루는 작업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야당 지역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심각한 것은 지금 이렇게 수치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이런 위기는 계속 예견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경제가 이미 재작년부터 1년, 2년 후에는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정보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안이한 대책으로 읽어내 왔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양극화라든가 지금 빈부격차가 워낙 심각해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전월세 대책 시작해서 지금 어디하나 안전지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면을 가고 있어서 네. 이 상태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뭐 가계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수도권의 집값들이 워낙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까지 폭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글쎄 상황입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해법도 없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명확히 내놔서 야당이 진짜 이런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계시지만 사실은 통합행동에 계시는 분들이 탈당을 많이 하고 안철수 씨가 만드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많이 갔습니다. 통합행동에서 탈당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 통합행동에서 한 명도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네. 8명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네. 손학규 상임고문과 함께 러시아 다녀오셨는데요. 네. 어떤 말씀들을 주고받으셨나요? 우리 정치의 역동성이라는 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손학규 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손학규 전 대표께서 방문하신 거는 그쪽에 이제 극동문제연구소 초청으로 가셨고요. 네. 극동문제연구소는 전 러시아의 그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깊이 행사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쪽 분들이 생각이 곧 러시아 정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정도 영향력이 큰 그런 연구단체입니다만은 초청으로 갔었고요. 네. 예, 거기서 이번에 주로 이제 활동한 것은 외교안보연구원이라든가 극동문제연구소 등에서 주로 한반도 주변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한러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네, 국내 정치 얘기는 뭐 할 사람도 없었고요. 네, 하셨더라도 안 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호남에서 더민주 출마를 준비하던 분들이 많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옮겨갔는데 호남에서의 지금 경쟁력 또 총선 기획단 입장에서 상당히 고려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동안 이제 호남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제 소외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신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아마 제 야당 입장에서는 한 역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깊이 새겨서 어쨌든 이제 호남이 야당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호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민 전체의 분들이 저희 당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앞으로 이제 호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또 오해가 있으면 풀어드릴 부분에서 적극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장 정장선 전 의원이었습니다.